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장시호 이 녹취가 터진 지도 한 이틀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 이 김영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이 끈앞풀의 대응 방식이 윤석열 한동훈하고 똑같다. 그냥 해명 없이 무차별 우긴 다음에 너희 기사 쓰면 죽어. 즉, 기사만 막은 상태에서 법정에서는 지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마치 저 청담동 술자리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태블릿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뭐 거론도 못하면서 역시 권력을 가지고 법원을 움켜잡아서 시간을 질질 끌고 어용 판사 이용해 가지고 조작 판결 내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영철이 이 조만간에 아마 저는 엄두를 못 낼 거고 뉴탐사 쪽에다가 뭐 형사 민사를 낼 텐데, 아마 그냥 이 소장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 내듯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갖다 내고, 그럼 뭐 경찰하고 검찰 협박해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그냥 끝나게. 막 그러면서 이제 법정 논쟁 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론사 보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독자들 내에서는 야, 이 민주당이 이렇게 질러 놓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날에 전화를 때렸습니다. 아니, 중병으로 입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입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면서 안 만나던 이재명 대표를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에 전화를 때렸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언제든지 딜을 치고 거래를 치려는 그 시도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떻게 돼 있냐. 이화영 전 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화영 지사의 이 위증교사 회유, 이 건을 지금 법원이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화영 지사 쪽에서 이 법원에다가 연어 접대 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를 요구해 놨지만 당연히 증거 제출 안 하겠죠. 질질 끌죠. 시간을 질질 끌어서 뭐 다음 달쯤 제출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다음 달에 선거인데 이미 이 판사는 윤석열에 줄 서서 이화영 지사에게 지금 중형을 내린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이화영 지사가 지금 징역 15년 구형됐는데 뭐 7, 8년 받아버리면 이화영 지사의 이 진술이 인정이 돼 버리면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은 뭐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에 돈을 냈다. 이게 그대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의 공범으로 이화영보다 더 큰 중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각 구속 수사가 가능한 상태가 돼버려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쉽게 될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이화영 지사 사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를 이 사건을 들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들어 엎으려면은 연호 접대 사건을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의 증거를 검찰이 안 내놔. 그러면은 이 장시호 녹취 이걸 판을 키워서 여론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민주당에 지금 이 검찰 대응팀들이 있어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돼서 민영배 의원 등등이 지금 그 팀을 꾸리고 있는데, 이 팀에 이 사건을 내려서 맡겨서 이걸 갖고 대검찰청에 감찰도 요구하고 이 특검 발의도 준비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활동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 어디서 마주치게 돼 있냐, 이 건은 이재용이나 박근혜, 장시호의 위증을 통해서 직접적 피해를 본 이재용이나 박근혜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태블릿 P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재용이 지금 움직일까요? 윤석열 한동훈이 장시호를 협박을 해서 위증을 해서 제가 피해받은 거를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 쫄보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이 사람은 지금 아예 이놈들하고 거래를 쳐가지고 공천 배지 불법 거래까지 하는 사람인데 지금 튀어나오겠습니까? 이재용이나 박근혜는 완전히 대세가 기울 때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블 PC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 판은 못 흔든다. 그냥 이대로 유야무야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장시호의 위증, 수많은 위증,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에 의해 벌어진 수많은 위증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법적으로 장시호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된 거는 요 사건밖에 없어요. 요 사건밖에.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문제제기를 한 쪽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문제제기 안 했잖아요, 지금. 문제제기하고 들이받으면 이기는데 저 쫄보들 그리고 저 야합한 자들이 안 하니까 그러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왔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 받아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법원, 판결문제문 법원. 장시호의 태블릿 습득과 진술과 증언은 모두 거짓. 이거. 이게 2024년 7월 10일, 작년 7월 기사인데. 자, 이거는 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영효 부장판사. 이분은 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분이 판사로서 정말 양심과 지성을 총발휘해서 낸 판결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됐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따질 것 다 따져가면서 장시호의 거짓말을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 국가 유공자로 포상을 해줘야 될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수많은 판사 중에서 딱 한 명. 이렇게 FM대로 제대로 해준 사람 딱 한 명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분의 판결 때문에 우리가 이 PC를 입수해서 다 조사를 했고 장시호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무기도 이분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일부를 완전 부정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당시 수사보고서에서 장시호가 j-태블릿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2016년 10월경 최순실이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장시호에게 최순실의 집 금고에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여 장시호가 물건을 치우던 중 최순실의 태블릿 PC도 함께 가지고 나와 아들에게 줬다. 이게 장시호 진술이에요. 이게 장시호 진술인데 이러한 특검 수사 결과는 장시호의 특검 진술과 법정 증언을 근거로 했다. 장시호는 2017년 1월 5일 특검 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월 27일 특검 조사 석 달 뒤 4월 24일 재판에 나가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특히 1월 27일 특검 조사부터 장시호는 2016년 10월경 최 씨 자택을 방문한 시점에 대해 JTBC의 태블릿 특정 보도 직후인 2016년 10월 26일 경으로 정확히 특정했다. 자, 이런 장시호의 진술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거짓. 장시호 진술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믿기 어렵다.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법정 판결문을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검찰의 CCTV 제출 거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검찰이 이 CCTV 영상이라는 게 뭐냐면 장시호가 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다. 이거를 증거자료로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만 했을 뿐이지 이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때까지도 공개를 거부했었는데 결국 지난번 이 사건의 2심,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결국 검찰이 CCTV 자료를 제출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유일하게 장시호만 까맣게 칠해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재판부가 야 이건 장시호 못 알아. 이 영상이 중요한 거는 장시호의 얼굴이 찍혀서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 가져 나왔다는 증거라는데
장시호 얼굴이 못 알아보지 않냐? 이게 이따위가 증거가 어디 있냐? 다시 가져와 니네들 이거 복사본 말고 칼라 원본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검찰이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조작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시호는 최순실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최순실의 증언으로 볼 때는. 그러면 최순실 집에서 CCTV에 장시호가 찍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찍힐 수가 없죠. 근데 검찰이 있다고 우기니까 야 가져와봐. 그럼 이것도 조작했을 거라 그러는데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의 얼굴을 까맣게 칠해서 못 알아보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 까맣게 칠한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장시호가 아니겠죠. 장시호가 아닌 사람을 얼굴을 칠한 다음에 장시호라고 CCTV 영상도 또 조작을 한 거예요. 누가? 윤석열, 한동훈과 김영철이. 그런 짓거리 한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장시호에게 위증만 시킨 게 아니라 증거도 같이 조작을 하고 이 위증이라는 CCTV 관련해서 장시호는 진술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법원은 처음부터 최순실의 집에 간 적도 없고 거기서 PC를 가져 나온 적도 없고 그걸 지 아들 친구한테 준 적도 없고 그러니 1월 5일 날 제출한 적도 없고 제출했다가 L자 패턴 기억해서 L자 패턴을 열어본 적도 없고 L자 패턴은 뭡니까? 지들이 그냥 1월 5일 날 지들이 가서 쳐넣었고 조작했고 이게 법원 판결로 다 인정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륜 문제를 조사하러 들어가려면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한 1년 걸리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 글로 가서는 안 돼. 불륜 문제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과 거짓말이 확정된 장시호,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의 태블릿 PC, 이 PC를 가지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내일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영배 팀장이 발표 한번 해보세요. 장시호가 특검제사팀 김영철과 어울리면서 한동훈과 아이스크림 처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로 판명났다. 너희들 이거 태블릿 PC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끝나요. 왜? 이건 답변을 못해요. 이건 답변하고 이거 왜 이거 법원이 이미 판결했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끝나요. 그러면 끝나고 딱 하나만 남는 거지. 이 조작이 한동훈 선에서 벌어진 거냐, 윤석열 선까지 올라간 거냐. 요 싸움만 남은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의 또 이 전화를 통해서 거래를 쳐서 이걸 더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은 2022년 12월에 이미 공수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어요. 장시호의 모의 위증과 증거 조작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거기 사건에는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다 올라가 있죠. 피고인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누굴 제일 먼저 수사해야 되냐? 장시호를 제일 먼저 수사해야죠. 장시호를. 왜? 지금 장시호는 태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들어왔을지도 몰라.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장시호를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장시호를? 온갖 협박 회유하고 있지 않겠어요? 위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 명확하잖아. 장시호는. 당장 장시호를 체포해서 구속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윤석열, 한동훈과 차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즉각적으로 이 특검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걸 공수처가 장시호까지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윗선인 한동훈, 윤석열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는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최상병 가는 거 보세요. 공수처. 최상병 지금 수사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공수처를 믿고 최상병 사건을 맡길 수가 없는 게 공수처는 검사가 지금 부서가 4군데 3명씩밖에 없어요. 이 검사 인력 가지고는 수사가 안 돼. 도저히. 그래서 이 건으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고 윤석열, 한동훈을 끝장낼 수 있는데 과연 할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슬쩍 윤석열과 들이쳐서 그냥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는데 공수처가 딴 거 몰라도 제가 볼 때 장시호까지는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 수사가 들어가면은 장시호가 자백했을 때 장시호가 자백하면 끝나는 거죠. 뭐 끝나는 거지. 뭐 거짓말쟁이라고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 EPC에 대한 과학적 물증이 있기 때문에 장시호 자백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도 알아야 돼. 민주당 사람들 지금 태블릿 PC 이거 사실 은폐하려고 그랬잖아요. 하기 싫어했잖아. 당신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이 진실이 그냥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 보수 변절자들 지금도 오락가락 하는데 니네들이 태블릿 PC 밝히자고 외치다가 니네들이 변절해서 입 다문다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보수의 아주 유력한 언론사에서 저하고 태블릿 PC를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뭐 제가 보수 있을 때 굉장히 친했던 언론사예요. 이제 보수도 하나하나 정신 차리는 거기 때문에 보수도 이제 정신 차리는 순서대로 이제 이 서열이 정해질 겁니다. 끝까지 윤석열 만세한다? 그놈은 이제 밑바닥으로 갈 거예요.